안녕하십니까.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윤성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요새 가장 핫한 토픽이죠. 피부의 콜라겐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새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주사인데 콜라겐 주사 치료라고 해서 피부에 만들어진 콜라겐들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콜라겐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에서 과연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우리가 구조를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진피라는 곳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 위에 피부에 표피라는 층이 있고 그 아래 진피, 그 아래 일반적으로 지방층이라고 하는 층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피라고 하는 역할들이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 거기서 피부 안쪽에 세포들이 작용을 하면서 피부를 재생해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피부에 보습력을 만들어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층인데 우리가 진피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하는 진피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 중에서 한 90%, 95% 정도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의 기질 콜라겐은 그럼 과연 무슨 역할을 해줄 것이냐? 우선 맨 처음에 피부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장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세포를 받쳐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세포가 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세포들이 저희가 존재할 만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구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제가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피부 안쪽에 여러 가지 콜라겐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제가 1형 콜라겐이라고 하죠. 타입 1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왜 콜라겐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자연적으로 저희가 노화가 일어나는 현상 플러스 햇볕을 받게 되면 햇볕에서 광노화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긴 콜라겐 섬유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 섬유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예쁘게 서로 그물처럼 막 쳐있던 콜라겐 구조물들이 찢어진 그물처럼 구멍들이 뚫리는 거랑 똑같은 현상들이 생기시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물 같은 곳에 섬유화세포들이 존재를 하면서 그물이 약간 우리가 막 피부가 상처가 난다든지 자극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런 그물이 있는 곳들이 약간 미세한 자극을 받았을 때 세포로 전달이 돼가지고 섬유화세포에서 다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합성이 되고 재생이 되고 이런 제가 그런 기전들이 작동이 되면서 피부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내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화에 의해서 콜라겐 섬유가 깨져서 마치 그물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쪽에 생긴 문제들은 섬유화세포들이 저희가 인지를 못하게 되죠. 만약에 내 몸에 문제가 생겨도 새로운 콜라겐들을 못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맨 처음에 콜라겐 섬유들이 예쁘게 그물처럼 저희가 자리를 잡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만약에 그런 구멍이 뚫리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피부가 꺼지는 것도 발생을 하는 거죠. 잔주름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만졌을 때 피부가 탱탱한 거 올라오는 것도 저희가 좀 지연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의 구조 역할을 해주는 콜라겐들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언제나 우리가 신경 써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 치료에 있어서 피부가 노화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신경 써서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세포의 기질들이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쪽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런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이런
콜라겐을 저희가 보충해주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콜라겐들이 제가 없어졌다. 그럼 이 콜라겐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치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먹는 콜라겐을 아마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먹는 콜라겐 자체로만 콜라겐이 충분하게 피부 쪽에 생성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먹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좋은 단백질이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거 자체로 해서 피부에 콜라겐이 생긴다, 그 충분한 양을 만든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콜라겐들을 저희가 자극을 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피부 안쪽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는 딱 한 가지죠.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적절한 콜라겐들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콜라겐이 만드는 과정 중에, 섬유화 세포가 작동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콜라겐 섬유들이 예쁘게 서로 작용을 잘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포의 기질, 아까 말한 그물 같은 구조물들이 조금이라도 망가져 있게 되면 세포는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피부의 콜라겐층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한 만들어져 있는 콜라겐들을 콜라겐층에다가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환경을 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인 다시 그물망 같은 구조물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런 섬유화 세포 같은 세포들은 특히나 콜라겐 섬유의 부착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콜라겐들을 넣어주게 되면 섬유화 세포들이 그쪽에 찾아가서 달라붙으면서 새로운 기전을 이용해서 섬유화 세포, 나중에 가면은 근섬유화 세포로 제가 증식이 되면서 콜라겐들을 새로 만들면서 점점 새로운 콜라겐들로 인해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제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오늘 주제 콜라주와 같은 저희가 합성되어 있는 콜라겐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주사들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콜라겐을 유도하는 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사 약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약물 자체를 둘러싼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콜라겐 섬유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거고, 콜라주 같은 주사들은 그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라 약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실제로 콜라겐 밀도를 높여주는 저희가 치료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층 자체가 그런 콜라주 같은 주사에 직접적인 합성된 있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타겟으로 보는 것들이, 저희가 진짜로 피부 쪽에 있는 진피를 일단 기본적으로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진피 쪽에다가 직접 주사를 놔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라겐 유도하는 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골막이라든지 아주 깊은 쪽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섬유 조직들을 만들어서 약간 볼륨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치료의 목표라든지 들어가는 층, 제가 기전이 좀 다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구조를 다시 한번 화학적으로 한번 풀어본다고 하게 되면, 아미노산 세 분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만들어진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합성되어 있는 걸 만든다고 하게 되면 걱정하는 게, 이물 반응, 알러지 반응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미노산 문제가 길게 있는 것 중에서 양쪽에 있는 쪽에 저희가 양쪽 터미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C터미널, N터미널 부위를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되면 가운데 부위만 제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제형을 저희가 이제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알러지, 저희가 이뮤노제네시티라고 보통 하죠. 면역성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알러지 반응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위는 바깥쪽 말단이고 가운데 쪽은 상당히 좀 적게 저희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텔로 콜라겐을 저희가 피부 쪽에 주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물 반응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주는 정확한 형태의 아텔로 콜라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콜라겐 구조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 세 분자가 이렇게 꼬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를 콜라겐 모노머, 단량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단량체가 몇 개 모이게 되면 콜라겐 피브릴이라고 하는 형태가 완성이 되고, 이 피브릴 자체가 조금씩 또 몇 개가 모이면 콜라겐 파이버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점점 굵은 형태의 콜라겐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콜라주 주사 같은 경우는 제가 굵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정도 굵기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피부에 보통 존재하는 섬유와 가장 좀 비슷한 형태의 굵기에 저희가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면 되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입자가 좀 굵은 거, 정말 굵은 거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힘줄처럼 굵은 것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콜라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피부에서 부르는 것들은 콜라겐 피브릴, 조금 더 얘기하면 콜라겐 파이버 정도의 굵기가 보통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굵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부에 가장 이상적으로 놓았을 때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분자가 조금 작은 콜라겐 같은 것들을 맞게 되면 구조적으로 지탱해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 콜라겐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름을 핀다든지 구조적으로 지탱하는 쪽으로는 조금 작용이 좀 어렵고, 하지만 수분을 같이 당겨오는 힘들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보습 같은 거에는 상당히 좀 쓰기가 좋고요. 오늘 말씀드린 콜라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있는 진짜로 구조 단백질과 비슷한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를 좀 탱탱하게 만들고 주름을 좀 저희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제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콜라주 주사는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맞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보면은 뭐 물론 정해진 건 없겠습니다만, 이 만들어진 합성 콜라겐은 원래 있는 피부에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텔로 콜라겐이고, 아텔로 콜라겐은 분자가 좀 짧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흡수가 좀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쨌든 오래 안 남아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생길 일도 없고 없어지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거고, 단점은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빨리 뻗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쪽의 치료를 원한다고 하시면, 채워서 뭔가를 많이 좀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뭐 필러라든지 뭐 지방이식이라든지 이런 시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 치료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목표로 저희가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콜라주 제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확인해 주기에는 6개월 안에는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는 다 흡수가 되고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서 전반적으로 몸에서 흡수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6개월만 효과가 가느냐 3개월만 효과가 가느냐, 그거와는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피부에 콜라겐들을 보충을 하게 되면 망가져 있는 그물 조직들을 복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피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다시 섬유화 세포들이 콜라겐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를 이용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뭐 빠르게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해서 한 2, 3회 정도 치료를 연속으로 받는 것들을 가장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맞아 놓게 되면 피부가 조금 정상적인 상태의 구조로 변화가 되고 다시 콜라겐들을 새로 좀 합성시킬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환경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가끔 저희가 영양제 보충하듯이 피부 쪽에 주사를 맞으면서 피부 상태를 좀 개선시키는 주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그러면 콜라주 주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맞으시면 좋겠느냐, 주로 이런 분들은 제가 꼭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일단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콜라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 있는 곳에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콜라겐이 언제 필요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노화라는 과정 중에서 뭐 그런 것들에서 콜라겐이 좀 깨지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콜라겐이 필요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시면 아무래도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보실 수가 있겠죠. 햇볕을 많이 봤어요.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 안쪽에서 콜라겐 섬유들이 빨리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빨리빨리 보충을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햇볕에 좀 강하게 노출돼 가지고 약간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나 약간 거무스름해지면서 좀 잔주름이 보이거나 하실 때 그럴 때 맞으시면 효과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이에 의해서 생기신 주름들 같은 경우 있는 부분들, 그런 곳 같은 경우 맞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름을 채워서 좋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쪽 주름 부위의 피부 자체를 조금 젊은 환경으로 바꿔서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맞으시면 참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상태, 피부가 많이 좀 거칠어진 상태, 그런 쪽에 맞게 되면 전반적으로 피부가 좀 보습력도 좀 가져주면서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쪽으로 저희가 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이대는 일반적으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젊은 분, 나이 많으신 분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주사는 아닌데, 보통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연세가 조금 계신 분들한테 효과가 안 나오는 치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치료들 중에서 그 레이저 치료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보면 내가 지금 치료하면은 효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주파 레이저들 같은 경우는 열을 주게 되면 피부가 이제 수축을 하면서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콜라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수축하는 힘이 좀 적어지니까 그 좀 나이가 좀 연배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콜라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치료하시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져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하시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주파 레이저의 특징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걔네들에서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들게 해서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인데, 섬유화 세포가 작동을 하려면 섬유화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 사이에 콜라겐 섬유들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고주파 레이저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콜라겐 섬유가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섬유화 세포가 이렇게 쫙쫙쫙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죠. 세포가 늘어나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콜라겐 섬유가 떨어지면 그런 게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를 해놓고 나서 다른 형태의 레이저를 받아보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효과를 조금 더 좀 잘 보실 수 있으니, 그래서 언제나 콜라겐들을 잘 보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윤성재 원장이었습니다. 콜라주와 함께 건강한 피부 화이팅!